정우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눈송이가 얼굴에 맞아 떨어지며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처럼 그의 피부를 스쳤다. 하얀 눈이 두껍게 쌓여가고 도시의 풍경은 마치 유령이 떠도는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그는 30살의 젊은 남자였고 넓은 어깨를 가진 건장한 체격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연의 힘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아침에 입었던 가벼운 외투는 이제 물기를 머금고 무겁게 느껴졌고 신발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물이 튀었다. 집에서는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익숙한 집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장모님의 집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정우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는 추위에 떨며 안으로 들어갔다. 장모님은 거의 즉시 문을 열어주셨고 마치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었지만 나이는 그녀의 자세를 꺾지 않았다. 경험에서 오는 성숙한 우아함을 지닌 채 곧게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소재의 간단한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그녀의 몸매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삶의 흔적을 강조하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였지만 느슨하게 묶인 포니테일에서 여전히 생기가 느껴졌다. 정우야, 어서 들어와. 얼른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얼어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차의 김처럼 포근했고 그 안에는 보살핌과 함께 뭔가 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외투를 벗고 차가운 공기가 물러나자마자 몸이 여전히 쑤시는 것을 느꼈다. 장모님, 전화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바쁘게 움직였다. 젖은 옷은 다 벗어.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게 지금 바로 욕조를 준비할게. 정우는 그녀의 배려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자신을 감싸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웨터를 벗는 동안 그녀는 부엌으로 사라졌고 곧 따뜻한 차의 향기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욕조가 준비되었고 수증기가 물 위로 올라오며 편안함을 약속했다. 정우는 감사의 한숨을 내쉬며 욕조에 몸을 담갔다. 물이 피부를 따뜻하게 감싸며 혈액을 순환시켰고 그는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 조용한 공간에는 뭔가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있었다. 그가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욕실을 나왔을 때 장모님은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보쌈과 갓 구운 빵,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 가벼운 스카프를 걸쳤다. 먹어. 안 그러면 정말 기운이 없을 거야. 그녀는 그릇을 정우에게 가까이 밀어주며 말했다. 정우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몸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스치는 것을 느꼈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를 보며 추워졌니? 정우는 그녀가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물었다. 더 따뜻하게 입으세요. 장모님은 웃으며 의자 뒤에 걸린 스웨터를 집어들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너는 젖어서 불쌍한데. 그녀는 스웨터를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 잠옷의 일부가 살짝 드러나며 부드러운 목선이 드러났다. 정우는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자신을 바라본 것을 알아차렸다. 장모님, 아름다움은 이런 스웨터 아래 숨겨져서는 안 돼요. 그의 말이 공중에 떠올랐고 그 말은 가벼운 암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진솔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정우도 함께 웃으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 사위야, 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정우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고 장모님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좋은 술을 꺼내들었다. 마셔. 그러면 따뜻해질 거야. 의 그녀는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잔을 받아들였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술을 따르며 손이 그의 손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이 정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하룻밤 더 있어, 정우. 눈보라가 계속되고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거실에 소파가 있으니 편하게 자.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반박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집에 가야 해요. 아내의 생일이라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실망이 스쳤다. 그럼 차라도 마시고 가. 배고프게 나가면 안 되지. 대화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장모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눈보라가 더 심했어. 남자들은 얼어붙은 채로 집에 돌아오곤 했지. 하지만 항상 따뜻하게 지낼 방법을 찾았어. 정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저는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보살핌이 반이야. 중요한 건 손이 따뜻해야 한다는 거지. 그녀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고 그 동작은 부드럽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의 옷자락이 흔들리며 몸매가 드러났고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오래 두었다. 앉아 있어요. 제가 할게요. 그가 제안했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아니, 당신은 손님이니까 쉬어야 해. 그녀가 돌아와서 가까이 앉으며 다시 술을 따르자.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눈보라 말고 다른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줘. 정우는 자신의 일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에 가볍게 손을 얹어가며 말을 이었다. 정우, 정말 잘하고 있어? 내 전 남편과는 다르지. 그는 항상 바쁘기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의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안은 너무나 아늑했다. 장모님은 다시 정우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밤이 깊었고 당신은 이 눈보라 속에서 낯선 사람이야. 남아있어. 내가 다 준비할게. 그녀의 설득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안에는 평화의 약속과 함께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 했다. 장모님, 당신은 마치 제 어머니 같아요. 정우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아니야. 그냥 이 밤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여자일 뿐이야. 그 말은 정우의 가슴에 전기처럼 스쳤고 그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그가 아직 내딛지 않은 한 걸음을 초대하는 듯 했다. 정우는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지만 약속이 있으니 가야 해요. 그녀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며 자신의 스카프를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부드럽고 그녀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정우는 문 앞에 서서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카페트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고
현관의 공기는 그녀에게서 나오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 잠깐만, 이 눈보라 속으로 나가지 마, 나 혼자야. 복도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폭풍처럼 느껴져. 이 추위는 마음까지 얼려버려. 제발, 남아줘. 여기 안은 훨씬 따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와 따뜻함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정우는 22세의 젊은 남자로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근육과 책임감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아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고 다짐했기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고맙지만 약속이 있어요. 아내를 위해 가야 해요. 그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매료시켰다. 정우, 나 혼자 남겨두면 걱정돼. 이 눈보라 속에서 너 같은 낯선 사람은 위험해. 남아줘. 내가 다 준비할게.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살짝 얹히자 그 접촉은 마치 닷처럼 그를 붙잡았다. 정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리며 그녀와 함께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다. 가야 해요. 정우가 다시 말하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돌리며 말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족이 이해해 줄 수 있어? 전화해서 늦어진다고 말해봐. 정우는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휴대폰이 없었다. 부엌에 두고 온 것이었다. 이런 날씨에 연락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숨에는 불만이 아닌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걸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면 문은 열려있고 안에는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미소는 현관을 밝히며 세월이 더해준 매력을 드러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스카프를 두르고 문을 나섰다. 문이 조용히 닫히며 그녀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눈보라가 그를 맞이하며 차가운 바람과 눈이 얼굴을 스쳤고 그는 하얀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은 눈더미 속에서 간신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정우는 몸을 움츠리며 바람에 맞서 걸어갔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느낀 따뜻함이 그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눈빛이 왜 그렇게 그를 끌어당겼는지 궁금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발이 빠지며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정우는 그녀가 술을 따르던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 가까이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웨터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가 드러났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름다움은 숨겨져서는 안 돼, 라고 그가 말했을 때 그녀는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정우는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눈보라가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정우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 눈보라 속에서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눈은 그의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정우는 담벼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는 좋아할 거야.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는 그녀의 실루엣과 함께 조용한 대화를 나누던 모습을 떠올렸다. 안 돼.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기억을 더듬어 상점 옆으로 공원을 지나 주도로 나아갔다. 눈더미는 점점 더 높아져서 그는 몇 번이나 넘어졌다. 그러나 그의 끈기는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올 때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숨은 김을 내뿜으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라졌다. 내가 만약 남아있었다면 정우는 생각했다. 그녀의 외로운 밤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핑계였을까? 그녀는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그녀의 집에서는 여성의 힘이 느껴졌다. 보호가 필요 없는 강인함, 하지만 따뜻함을 갈망하는. 모든 소리가 나를 놀라게 해.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눈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22세의 젊은 남자였지만 그녀는 겨울의 성숙함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 경험이 그녀의 말에 날카로움을 더했다. 남아줘. 그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우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먼 눈보라를 떠올리게 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아내와 아이들, 경력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가끔 조용한 저녁이면 그는 그 외곽의 집과 그녀를 떠올렸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턱을 문지르며 시간이 지워지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했다. 아내는 변했고 아이들은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강처럼 평화로웠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힘이 넘쳤다. 그녀는 명절마다 전화를 걸고 방문했으며 매번 정우는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세월이 그녀에게 매력을 더했고 눈가의 주름은 부드러워졌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예전처럼 농담을 하며 차를 따랐고 그 작은 것들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그 눈보라가 그녀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느 날 회색의 11월 저녁, 정우는 결심했다. 아내는 언니 집에 가고 아이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다. 그는 장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 길은 낯익은 길처럼 느껴졌고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자 장모님은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그때의 우아함은 여전했다. 정우야, 들어와. 비가 쏟아지잖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집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의 향기가 가득했고 그들이 한때 저녁을 나누던 테이블도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따르며 맞은편에 앉았다. 대화는 날씨, 손주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정우는 단순한 잡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그는 기침을 했다. 장모님, 그 눈보라 기억하세요? 제가 눈에 덮여서 찾아갔던 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반짝였다. 물론 기억해. 너는 얼음덩어리 같았고 영웅처럼 나왔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자주 생각해요. 당신의 말, 남아줘. 너는 좋아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었나요? 그의 질문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때와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젊은 남자를 매료시켰던 그 불꽃이었다. 정우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가볍게 스치며 말했다. 정우, 당신은 항상 직설적이었지. 나는 혼자 살면서 그 겨울의 눈보라가 불어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소음이 무서웠지만 사실은 당신의 회사가 필요했어. 당신과 함께라면
그 밤이 외롭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비소리를 들었다. 그 따뜻함은 난로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야? 아침까지 대화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떠나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따뜻해졌다. 그 안에는 정우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날 밤, 내가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의 눈빛이 나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겼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장난기와 함께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다면 그 눈보라가 멀어졌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따뜻해지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 하지만 당신은 그 눈 속으로 사라졌어. 정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끌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단순한 환대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목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정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의 존재를 느끼게 돼. 그때 당신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응답했어. 아름다움은 숨겨져서는 안 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말은 기억에 남아. 만약 당신이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들을 찾았을지도 몰라. 그녀의 미소 속에는 성숙함과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 말들은 일상의 단조로움을 베어내고 모험의 맛을 남겼다. 대화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이혼 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함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당신은 그 눈보라 속에서 신선한 공기 같은 존재였어. 고집스럽지만 정직했지? 나는 당신이 나를 단순한 친척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랐어. 정우는 창가로 가서 비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시간을 놓쳤어. 그녀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는 따뜻함으로 느껴졌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 정우. 그때 당신은 그 시간을 놓쳤지. 하지만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어?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은 그를 초대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매혹적이었고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그럼 이제는 놓치지 않을까? 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커피는 식었지만 대화는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월이 어떻게 우연한 접촉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는지 말했다. 정우는 그 밤이 어떻게 그에게 비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당신은 젊고 힘이 넘쳤고 나는 그 힘을 나누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 나누는 것에는 불꽃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나는 젊지 않지만 힘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는 잠들지 않을 거야. 세월이 흐른 후 정우는 여전히 그 밤을 회상했지만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눈보라가 사라졌지만 따뜻함은 남아있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을 깨우는 듯 했다. 그 따뜻함은 난로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야? 아침까지 대화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떠나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따뜻해졌다.
그 안에는 정우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좋네.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정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정우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